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을 역임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를 강도 높게 비판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헌재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약했던 적이 없었고 현재의 권위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적이 없었다고 한 차 교수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자, 이 분석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당초 빠른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그 원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해석과 분석들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각양각색의 분석과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초 8대0 인용을 예상하는 기류가 강했지만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결정적으로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리면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헌법재판소 근무 이력이 있는 헌법연구위원은 작금의 헌법재판소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또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오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을 역임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를 강도 높게 비판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차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헌재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약했던 적이 없었고 헌재의 권위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적이 없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높이는 세월은 30년 넘게 걸렸어도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몇 개월이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면서 한탄했는데요. 그러면서 차 교수는 결론까지 다 나왔으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결정문에서 사건의 개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안 돼 교착 상태에 빠진 거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증거조사 절차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더 쉽게 말해서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성급한 졸속 재판을 하더니 결국 변론이 끝나고 하나하나 사실관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절차적 하자 부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차 교수는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두 가지의 절차적 하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첫째가 증거조사 절차가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고 헌재가 검사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그런 문제였지요. 차 교수는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를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써서 이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할 경우 두 결론이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그 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테지만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기일에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제까지 전문 법칙을 완화한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채택했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사는 재판 증거로 쓸 수가 없죠. 그러자 좌파들이 들이대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다라는 것인데 하지만 팩트는 형사소송법은 2020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주서를 증거로 채택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실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헌법재판소 변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찰 조사 때는 이렇게 말해놓고 막상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불려나와선 180도 전혀 다른 증언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가령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내용을 부인했었지요. 그런데 이 경우에 형사법정에서는 공범 조 청장에 대한 것도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형사법정에서 어떻게 바뀔지 또 어떤 증거가 튀어나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이걸 끌어다 썼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그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차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지요. 물론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는 사실, 곽종근의 말이 자꾸 바뀌고 다른 관련자들의 증언이 곽종근과 다르기 때문에 이미 그 신뢰성을 잃었지만, 차 교수는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의 파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곽종근의 증언을 믿을 수가 없고 이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 객관적 정황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곽종근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은 16명의 707 특임당 소속 특전사들이 국회의사당 건물로 투입된 것인데, 이 인원으로 과연 누구를 끌어내고 체포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엄군을 국회의사당 건물로 진입시켰다면 왜 고작 16명만 보냈고 왜 실탄을 장착 안 시켰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총을 쏴서라도 다 끌어내라고 했다는 증언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내란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쟁점이자 사실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고 끌어내려고 시도한 사람 또한 아무도 없었다는 게 팩트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 차 교수는 당초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것과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재의결을 거쳐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탄핵 소추안을 각하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차 교수는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공중분해될 것이다, 이런 다소 과격한 표현들이 집회 현장이 아닌 법조계에서도 학계에서도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대 야당의 노골적인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누구 말 맞다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하 결정을 내리는 길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